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남겨놨던 정보망 거기 하고 6장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77페이지. 자, 요약집 필수서 77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되어 있고, 창문 안 닫아도 돼요? 밖에 소리가. 여러분, 정보망이라고 하는 건 밑줄 쳐봐요. 개공상호 간에, 그러니까 중개업자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의뢰인과 의뢰인 간에, 의뢰인 상호 간에, 또는 뭐 개공과 의뢰인 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개념상. 아무튼 정보망은 중개업자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칠판 보세요. 정보망. 이게 만약에 정보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물고기 잡을 때 투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물을 망이라고 그러죠. 네, 인터넷은 인터넷망이라고 하죠. 정보망은 사이트예요, 사이트.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래정보사업자죠. 그런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는 없어요. 지정 취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들 있죠?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공들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개공이 정보를 이용해서 공동중개해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개공은 누구한테 정보를 받아요? 의뢰인한테 정보를 받죠. 그럼 정보를 여기다 공개하고 공동중개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은 그 이용에 관한 의무가 있어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운영에 관한 의무가 있죠. 정보 공개 관련해서. 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업자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를 여기다 공개할 때 사실과 다르게 거짓 공개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여기다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됐다 이거예요. 거래가 되면 거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거래 사실을 통지해서 정보를 삭제해 줘야 돼요. 만약에 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예요. 여러분들은 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약 한 80에서 90가지 정도가 되니까 엄청 많죠.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를 공개할 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보 공개 관련해서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공한테 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돼요.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조사한 정보, 그거를 여기다 올리면 안 됩니다. 중개업자한테, 개공한테 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만 공개해라. 두 번째, 개공한테 받은 정보를 여기다 공개할 때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즉 거짓 공개하면 안 되죠. 세 번째,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중개업자마다 정보가 다르게 공개되도록 하면 안 돼요. 즉 차별적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중개업자에 따라 정보가 다르게 하지 말란 얘기죠.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러한 세 가지 정보 공개 관련해서 의무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지정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지취 플러스 1년. 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업자는 지킬 의무 두 가지. 간단하죠?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가 되면 통지해서 정보를 삭제해줘라. 안 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을 운영할 때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정 취소에 1년에 1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SK텔레콤이나 KT,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뭐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메가스터디라든가, 이거 다 인터넷 사업자들, 부가통신 사업자예요. 근데 이 부가통신 사업자 중에 나는 중개업자들만 회원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다루겠다 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으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을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먼저 지정의 전제 조건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뭐 해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됩니다. 인터넷 사업자여야 돼요. 그러면 이 부가통신사업자도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다 가능해요. 근데 법인인 개공은 안 돼. 법인인 개공은 6가지 겸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법인인 개공이 법인인 기업중개사가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돼. 인터넷 사업자. 그러면 이 부가통신 사업자의 영업직원이 007 가방을 들고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가입 신청서를 받아요. 그리고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이 있죠. 그 등록증 사본을 받아요. 그래서 그 2장을 호치키스로 찝어. 그러면 그게 회원이 확보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으로서 단순 공인중개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확보하는데 그게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별로 각각 30 이상이에요. 따라서 전체 500명이 넘고 서울, 경기 각각 30이 넘으면 돼. 예를 들면 서울이 480명, 경기도가 30명, 510명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회원이 확보되면 돼요. 근데 회원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지만 직원 있잖아요. 직원. 임직원으로는 개업자가 없어요.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부동산 정보를 다루잖아. 부동산 정보.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리고 정보를 다루니까 정보 전문가, 정보 처리기사 1명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쪽은 개업자가 있고요. 회원입니다. 이쪽은 개업자가 없고요. 직원입니다. 회원과 직원을 구분하시고 숫자는 5231 이렇게 나가죠. 따라해요. 5231. 근데 이 5231가 딴 데도 나오죠. 부동산 실명법 있어요.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회원 확보하고 부동산 전문가, 정보 전문가, 설비, 컴퓨터 설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차를 밟겠죠. 다음 지정 신청을 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데 첨부 서류. 먼저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 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가 다 확인합니다. 우리 중개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다 확인해요. 중개사법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회원을 개공으로 확보하는데 걔네들 가입 신청서와 등록증 사본 한 세트, 이렇게 세트로 해서 몇 부 이상? 500세트 이상이 확보가 돼야죠. 등록증 원본은 어디 있어요? 사무실 벽에 걸려 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인데 우리 중개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안 내. 강서구청에서 확인하니까 시도지사에게.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대표적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 안 내. 다 시도지사에게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이니까. 그 다음에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그것도 등록관청 강서구청에서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마지막으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도 확인하니까 안 내요. 근데 여기는 내요. 왜 내냐? 장관에게 제출하잖아요. 만약에 장관에게 이걸 안 내면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리 내라는 거예요. 장관이 확인할 필요 없게끔.
그러니까 여기는 장관의 자존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내라 이거죠.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이 한 부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컴퓨터 용량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컴퓨터 서류, 부가통일사업자로서는 신고서를 내게 돼 있으니까 부가통일사업 하려면 신고사항이거든요. 신고하고 부가통일사업해요. 부가통일사업자 신고서 제출증명 서류, 말하자면 신고서 사본 같은 걸 내면 되겠네요. 이런 증명 서류를 첨부하는 거 절차로 들어갑니다. 부가통일사업자가 요건을 구비합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 신청을 하죠.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며 이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도 없고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도 없고요.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죠. 신청서 내고 서류 내고 수수료 없어요. 지정 신청했으면 국토부 장관은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이 기한이 며칠이죠? 30일이에요. 이게 3개월이면 너무 길잖아요. 신청했을 때 30일이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만에 17일 만에 지정서 교부하면 되죠. 이게 지정 처분이에요. 지정을 받았어요. 여기가 지정을 받았으면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규정이 뭐냐? 이 중개업자들이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잖아요. 회원가입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약관을 읽어보라고 그러잖아. 읽어보고 동의함. 그 읽어볼 내용인데 이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공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회비 징수, 이거 무료로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에게 회비를 받고요. 또 중개업자들, 회원들이 규정을 위반하면 퇴출도 시키고 회원들 징계하는 거. 따라서 정보 제공 방법, 정보 이용 방법, 회비 징수, 기타 회원이 규정을 위반하면 회원의 징계,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야 돼.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데 이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나중에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을 해야 돼. 세 가지죠. 재정 승인, 변경 승인, 적합 운영. 근데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3개월 안에 재정 승인을 받지 않았다.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 위반해서 운영했다 그러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운영 규정에 재정 승인을 받으면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 설치 운영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돼.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때로부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때로부터 3월 내고 이때로부터 1년 내지 이때로부터 1년 내가 아니에요. 따라 해봐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안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따라서 운영규정의 재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요. 앞에 게 제일 짧아. 그 다음 좀 길고 더 길죠. 그래서 30일, 3개월, 1년, 시작. 3개월, 1년. 33 하나예요. 앞에서 뒤로 갈수록 길어져. 자, 마지막 주의점. 이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 신청 시에 필요해요? 지정받고 나서 필요해요? 물론 얘네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회원도 확보했겠지. 그러니까 운영규정은 사실은 여기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회원 확보했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일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문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첨부해야 된다. 또는 미리 승인받는다. 이런 말은 틀린 얘기야. 요게 일이 가면 안 된다. 숫자를 내워라. 그 다음에 정보망의 운영 이용 관련 의무. 아까 봤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뭐예요? 운영에 관한 의무가 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지 마라. 만약에 위반했다 어떻게 된다고? 주치 플러스 1년. 지정수소에 1년에 1천이고 정보망을 이용하는 중개업자,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 말이야. 첫째, 거짓 공개하지 말고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요. 근데 이 거래 사실을 통지하는 건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이나 차이가 없어요. 정보망을 이용할 때 지킬 의무니까 위반 시 어떻게 돼? 업무 정지.
웬만하면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있죠. 자, 먼저 지정취소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며 지정취소는 재량취소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리고 청문을 거쳐서 합니다. 이거.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규정 관련 세 가지. 재정 승인 안 받았다, 변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지정 취소예요.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함께 떨어져요. 그래서 외울 때 GC 플러스 500 이렇게 외워. 따라합니다. GC 플러스 500. 그 다음 정보 부정 공개 3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지정 취소에 1년의 1천이 또 있어요. 그래서 따라요. GC 플러스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역시 지정 취소고요. 사망. 개인인 부가통신사업자, 즉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했거나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 이렇게 사망 해산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단 청문을 거쳐 안 거쳐? 원래는 거쳐야 되지만 여기만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청문을 거쳐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거래정보사업자의 각종 제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나오면 일단 지정 취소로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군데만 신경을 좀 쓰면 되는데 이걸 다시 표로 제가 만들었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것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앞에 거 5개는요. 지정 취소했습니다. 금방 봤죠.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는 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가지는 지정 취소고요. 나머지 하나는 500만 원의 과태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같이 떨어져 2개가. 그 다음 여기는 1년에 1천짜리가 함께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정 취소로 웬만한 건 보내고 여기만 GC 플러스 500 여기는 GC 플러스 1년 여기만 따로 떨어져 500만 원의 과태료 별개입니다. 이게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전체 제재예요. 전체 제재. 이 그림. 이게 여러분 그 그림책이 없어요. 이건 제가 새로 만든 거니까 지금 당장 카메라로 찍어 놓으세요. 바로 넘어가야 되니까. 향후에 제가 무슨 이번 특강 말고 다음에 시험이 또 시험 보기 전에는 아마 다르게 해서 또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마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해당 파트 대표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정보망의 지정과 이용에 관하여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여기 보면 부동산부터 설치 운영할 자까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 그러면 짧게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맞는 건데 출제자가 틀리게 낸다면 여기를 바꾸죠. 시도지사는. 여러분이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부산에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부산의 중개업자가 서울 물건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시도별로 한다는 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전국적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누구?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무슨 법?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 국토부령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여기 보시면 부동산의 정보망의 이용과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무엇?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내용이 석줄이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중에서 핵심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운영규정. 요거 중간에 있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운영규정을 정해서 누구의?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는 거고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앞에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핵심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도 역시 승인 받는 거고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 정보만 공개하는데 이때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 그래야죠. 5번이 정답. 13번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요? 4번을 첨부해요? 원본은 어디 있어요? 네? 사무실? 그렇죠. 집에 있지, 집에. 이거는 그 회원이 아니잖아. 그 부가통신사업자의 공인중개사 직원이죠, 직원. 한 명. 그러면 그 사람의 자격증 어디 있어? 벽에 있어, 벽에. 거실 벽에. 사무실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등록증 원본이 중개사무소에 있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14일 틀렸네? 며칠 안에? 30일. 30일 3개월 1년. 30일 3개월 1년.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정보망에 임대 중인 물건 정보를 공개할 때는 임차인의 성명. 우리가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인적사항, 관리자의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이것도 틀렸고 14일 이것도 성명 공개하면 안 되고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했대.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법인이 해산했대.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대. 그러면 청문을 거치지 않고도 지정 취소하죠. 4번이 정답.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조사한 물건정보 공개할 수 없어요. 중개업자한테 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문제 14번 틀린 것.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면 안 되죠. 만약에 공개했다면 어떻게 돼요? 주치 플러스 1년. 주치 플러스 1년.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는 건 맞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잘 나와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취소는 기속 취소예요? 재량 취소야? 재량 취소죠. 3번이 틀린 정답.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아까 나왔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뭐? 운영규정 정해서 승인받는 거 몇 개월 안에? 맞는 거고. 5번 개공은 여기는 주어가 뭐야? 여기는 주어가 거래정보사업자고 여기는 개공.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 삭제를 해줘야 돼. 정보 삭제를 안 하면 많은 중개업자들이 그 물건에 검색을 하잖아요. 자, 이제 법 33조로 갑니다. 금지행위. 여러분 교재는 81페이지고요. 81페이지 네모 2번의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최대 2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5문제 정도는 됩니다. 1.5문제. 최대 2문제. 주목하셔야 주목.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금지되는 행위니까 그 행위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 동생을 때리지 마라. 무단횡단하지 말고 수영장에 가서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학교 앞에서 유해 음식 같은 거 사 먹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뭔가를 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뭔가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이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걸 모아놓은 거야. 근데 이 금지행위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죠. 이종 등록을 하지 마라. 이종 소속을 하지 마라. 등록증을 양도대에 하지 마라. 이종 사무소를 설치하지 마라.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별도로 10개 총 14개의 금지행위를 정해놓은 거야. 이런 거를 하지 마라.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총 14개 작게 10개가 있어요. 10개. 그게 중개사법 33조에 있습니다. 조문을 외워둬야 돼. 이거는. 자, 조문이 몇 조? 3땡.
33조의 금지행위는 다시 33조 1항과 33조 2항 두 개로 나눠집니다. 주목하셔야 주목. 33조 제1항은 중개업 종사자에게 적용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돼 등자가 붙으면 중개업 종사자 전체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그러면 여기에 9가지 금지행위가 있는데 9가지 금지행위는 다 걸려. 개공도 이거 하면 안 되고 소공도 이러이러한 거 하면 안 되고 임원도 안 되고 사원도 안 되고 근데 출제자는 요 주어를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아무거나 내버려요. 몇 가지 금지행위? 9가지. 9가지 금지행위가 먼저 4개가 나오는데 매무, 수거 이따가 다시 복습할 겁니다. 매무, 수거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고 근데 나는 매무, 수거가 뭔지 모른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설명해 줄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3개가 있어요. 증직투라고 하는 거 여기는 3년에 3천. 그리고 2개가 더 있어. 시독, 시체, 시세조종, 시세조장, 독과점, 단체를 구성하는 거. 여기도 3년에 3천. 그래서 총 9개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업 종사자는 누구든지 여기에 걸리면 1년에 1천 무조건 받고요. 여기에 걸리면 3년에 3천이야. 그런데 개공은 9가지 다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 소공은 9가지 다 자격정지, 웬만하면 자격정지. 그래서 개공은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소공은 전부 다 자격정지고요. 중개보조원은 형벌만 받습니다. 그러면 개공은 9가지 금지행위다. 일단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둘 중에 하나를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9가지 다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고 보조원의 경우는 형벌만 받습니다. 중개사법 33조 제2항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보통 적용되고 이 사람들이 개공에 영업방해, 업무방해를 하는 거죠. 이때 업무방해는 5가지가 있어요. 특특특 정부라고 해서 한마디로 업무방해 5개가 있다. 전부 다 몇 년? 3년에 3천이고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그래. 뭐라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뭐 아주 단순한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박스형 문제를 내고 다음 중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골라서 묶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2개 또는 밖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 2개, 여기서 2개, 그러면 이쪽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밖에서 나오는 건 부당 광고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존다, 존존바 같은 거. 그런 거하고 섞어서 내고 이것도 내고 해서 이걸 찾으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쪽은 포상금이 없어요. 이쪽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왜 포상금이 있냐? 이쪽은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포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죠. 그래서 잡아내기 위해서요. 포상금을 걸어놓은 거야. 한 번 더. 이쪽은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아니고 이쪽은 거래질서 교란행위며 이쪽은 포상금이 안 나오고 이쪽은 포상금이 나와요. 원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고발 대상이 뭐죠? 양부모가 교포래. 양부모 교가 바로 교란행위 시독방이야. 시독방, 시체방. 포상금 나오는 거. 그러면 지금부터 33조 제1항의 9가지 금지행위부터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해서 9개를 보는 거예요. 81쪽의 맨 밑에 네모 2번 개공 등의 금지행위 그게 33조 제1항입니다. 바로 밑에 가로 1번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업부터 출발합니다. 자, 책은 됐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금지행위 시작.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업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개공 등은 첫째 법정중개대상물의 무엇을 매매를 어떻게 업으로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여기 보셔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따로 여유자금을 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만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주말에 토지를 샀다 팔았다 건물을 샀다 팔았다 법정 중개대상물 임목을 샀다 팔았다 공장 재단을 샀다 팔았다 계속하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매매업, 건축자재 매매업, 의류 매매업, 양곡 매매업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 문제지.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떤 게 있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중개업자가 8년 동안 약 8년 동안 12번에 걸쳐 부동산을 12번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5번 되팔았어요. 그 사람을 매매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미분양상가 있죠. 미분양 근린상가 이런 걸 통으로 매입하죠. 상당히 돈이 들어갔을 거야. 통으로 매입해서 재판매, 재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매매업이 돼버리는 거야. 싸게 사서 비싸게 쪼개서 팔잖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쟁이기 때문에 임대를 업으로 하면 금쟁이가 아니야. 명확하게 매매업이어야 돼. 그럼 봅시다. 자, 중개대상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업으로 합니다. 자, 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대상물에 임대를 업으로 하죠. 세 번째는 분양 대행업이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그랬잖아.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다 아니다만 하면 되지. 뭐는 이고 뭐는 아니겠어. 그냥 다 아니면 아니고 다이면 이겠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매매업이고 임대업이고 분양대행업이잖아. 업종이 다르죠. 응? 자, 여러분 금쟁이냐 아니냐 이거야. 33조의 금쟁이.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이거는 금쟁이가 아니고 이것도 금쟁이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법인이 할 수 있느냐? 자, 법인인 개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금쟁이니까. 법인인 개공 중개대상물에 임대업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6가지 겸업을 벗어나서 못해. 그리고 분양대행업은 6가지 겸업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새벽 5시까지 공부하면 안 돼. 새벽 3시까지만 하고 와. 학원에 올 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부동산 매매업 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죠.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 분양 대행업 있잖아. 분양 대행업은 중개업이다 중개업이 아니다. 네? 중개업 아니잖아. 그러면 분양 대행을 하고 보수를 받죠. 그러면 이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많이 받아도 금품 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는가 본데. 지금 본인이 뭐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중개. 사업은 중개업. 그 중개업이 뭐야? 타인과 타인이 거래할 때 중간에서 소개하는 소개업이잖아요. 근데 매매업은 여러분이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임대업은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누리는 사업이죠. 전혀 달라. 매매업, 임대업, 중개업이 다 다르다고. 근데 여러분이 따려고 하는 게 뭐야? 중개사. 중개사가 뭐야? 중개 전문가. 그 다음에 마지막 업으로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중개업자가 이사 가려고 기존의 집을 팔고 이사 갈 집을 샀어요. 이런 건 업으로 하는 매매요, 업이 아닌 매매야. 그러죠. 이런 걸 보통 일회성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괜찮죠. 이사 가려고 집 팔고 이사 갈 집을 사고 중개업하려고 상가를 하나 사고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야. 정리합니다. 건축자재 매매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등은 금쟁이가 아니며
중개대성물의 임대업, 분양대행업은 중개업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아니고요. 일회성 매매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아닌 사람과 해야 돼. 만약에 자기 의뢰인과 이 임대업도 마찬가지야. 자기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자기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의뢰인을 피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직접 거래가 되니까. 아셨나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자, 무등록업자와 협조. 한 장을 넘겨보세요. 따라 해봐요. 무등록업자와 협조. 자, 여기 보시고 여기 보셔요. 만약에 공부를 처음 한다, 내가 지금 5, 6월 달에 처음 시작했다 하는 분들은 뭐 책을 보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잘 듣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책에다 밑줄 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로우 카드에 엘로우 카드. 집중하시고. 자, 개공등은 무등록업자의 사실을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 뭐 하는 사람? 중개업 하는 사람. 단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누구냐? 미용실 원장이야. 미용실 원장이 자기 미용실에 파마하러 온 사람 파마 시켜놓고 시간 걸리니까 거기서 이거 하는 거죠. 토크 해가지고 뭐 전셋집을 구하네, 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네, 뭐 그 가정사 다 들어주잖아. 그래서 전화번호 따가지고 소개하고 돈 받고 소개하고 돈 받고 그런 거야. 봉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가 들린 거지. 그래도 미용실 하면서 몰래 계속 중개업을 해버린 거야. 무등록업자지. 무등록업자는 여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등록업자가 여기 해당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죠. 이 규정에 해당자들은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무등록업자 그 사람은 그냥 3년에 3천이야. 아셨어? 그런데 무등록업자에게 A가 파주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파주에 땅 팔아달라 이렇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용실에서 원룸, 투룸 정도만 해봤지 땅을 해봤나? 경험치가 없으니까 평소 알고 지내던 갑개공이 있잖아. 갑개공에게, 앞으로 제가 개자라고 쓰면 개공이야. 개공에게 소개를 해준 거야. 사장님, 파주에 땅 팔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손님 거기로 보낼 테니까 나중에 잘 되면 알죠? 뭘 알아, 알기는. 잘 되면 아무튼 중개보수 나눠 먹자 그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 뽀찌.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야, 뽀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업자 미용실 원장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중개를 의뢰받은 거지. 그러면 이 의뢰받은 행위가 곧바로 금지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개업자가 파주의 땅 매매를 성사시켜야 금지행위요. 의뢰만 받으면 금지행위야. 의뢰만 받으면 즉시 금지행위입니다. 즉시. 거래가 성사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등록업자와 사이좋게 지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A라는 사람이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을 때 그 의뢰 행위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무허가 음식점 사장을 처벌해야지. 오케이? 다음, 이 사람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무등록업자로 중개사법 48조에 따라서 별도 처벌이고요. 지금 우리가 33조 1항의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자나 소공이나 보조원은 무등록업자를 통해서 의뢰받지 말아도 이 사람이 금지행위야. 이 사람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입니다. 1, 2, 3, 4, 4번까지는 4개는 1년에 1천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무등록업자는 무등록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 무등록업자를 통해 의뢰받은 이 사람이 금지행위다.
이때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인 걸 알았을 때요, 몰랐을 때요? 알았을 때. 알면서 소개받았을 때가 문제죠.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을 때 문제가 되지, 모르고 만난 건 상관이 없죠. 오케이? 요즘에야 뭐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고 상대방과 만났다. 그러면 그것은 그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죠. 남자가 잘못한 거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혼인빙자 간음죄가 될 수 있어요. 혼인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은 죄가 아닌 거지. 주목하시고. 첫 번째,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 처벌할 수 없다. 무등록업자임을 모르고 소개받으면 금쟁이 아니다. 그리고 무등록업자 그 사람은 3년에 3천이고 이 사람은 1년에 1천이고 이 사람이 금쟁이란 얘기야. 세 번째 금쟁이 금품 초과소수. 주목하시고, 개공등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주목. 중개업자가 돈을 받을 때는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죠. 중개보수라고 해서 받습니다. 근데 시세보다 높게 팔아주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고 봉투를 따로 하나 더 주는 거야. 봉투에다 뭐라고 썼냐? 감사해서 주는 거예요. 사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감사에 예의를 갖추는 게 사례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쓴 줄 알아? 절대 중개보수 아님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해서 봉투 2개를 준 거야. 그리고 중개업자는 명목을 불문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로 받던 사례금으로 받았던 증여로 받았던 매들 용돈세라고 줬던 그 돈을 다 합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 빼버리고 어떤 명목으로도 어떤 명목이든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돈 받는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현금만을 말해 물건도 포함해.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로 받는 거 유가증권, 항공권 받는 거, 자동차로 받는 거, 전자제품 받는 거, 골동품, 또 금은 보석으로 받는 거 다 돈으로 계산해서 환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법정 한도 초과해서 돈 받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끝나고는 시험 볼 때까지는 조심히 가야 돼. 시험장에 갈 때. 왜냐면 지식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는 땅도 쳐다보면 안 돼. 돈 떨어졌다 해서 이거 돈 집으면 시험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조심히 가고 시험 끝나면 막 뛰어서 내려와. 지식을 다 빼내야 되니까 이거 다 버려버려야 돼. 현업에 갔는데 막 감사하다고 주는데 받아야지. 근데 또 멍청하게 또 어음으로 받아요. 막 수표로 받고 신용카드로 받고 제정신이 아닌 거지. 자, 보겠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된다. 자동차 받았다. 자동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초과했냐 따져봐야죠.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다,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권리금 할선 중개업이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이 법상 금쟁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규정은 효력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땅 10억짜리 땅 중개하면 최대 보수가 얼마? 10억 중개하고 9천씩 받으면 금방 재벌되게. 9%잖아, 9%거나. 0.9%, 900만 원. 양타는 1,800이요. 그러면 이제 한쪽한테 최대 900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면 쉽게 거래가 되지만, 땅이나 이런 거는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쉽게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하는 말이, 그거 10억 받기도 어려운데, 그거 내가 뭐 몇백 받고 내가 중개하겠어요? 그거 10억 받기 어려운 건데 내가 10억에 팔아주는데, 중개보수로 2천을 주세요. 뭐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거 빨리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중개업자한테 알았다 내가 2천 줄게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버린 거야. 그 2천만 원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도 초과 약정이라고 그래. 그럼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900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더 받기로 했어? 1100.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보면 중개업자가 받을 법정 보수는 최대가 900인데 1100을 더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토탈 얼마?
2천을 받기로 했다면 이 2천만 원 받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을 한도 초과 약정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한도 초과 약정. 한도 초과 약정을 했는데 이게 2001년 판례이죠. 2001년 판례는 이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중개업자가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처벌은 받고 안 돌려줘도 돼. 근데 2001년 판례에 참여했던 대법원 판사가 2002년에 그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이 규정이 효력 규정이다. 그러니 한도 초과 약정을 하면 초과 부분이 무효다 라고 본 거지. 전부 무효요? 초과 부분 무효야? 초과 부분 무효고 훗날 2천만 원을 실제로 받았어요. 여러분 수가 뭔지 알죠? 수 주고받았다 그 소리요. 주고받은 게 언제냐면 4월 1일 날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금지행위 아니야? 금지행위야. 자, 2천 받기로 해서 3월 1일 날 2천 받기로 했어. 이거 금지행위 아니야? 아니죠. 돈 받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약정만으로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받아야 금지행위야. 받아야. 다시 한번 한도 초과 약정. 한도 초과 약정은 아직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아직은 금지행위가 아니고 그 사법상의 효력은 초과 부분은 무효다. 훗날 초과해서 받았어. 2천 받았어. 그러면 그때가 금지행위라고. 그 다음에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을 받고 자 초과 부분 1,100만 원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 됩니다. 아셨나요? 돌려줬어. 나중에 6월 달에 1,100 돌려줬어. 금지행위 아니야. 돌려줘도 금지행위야. 고위공무원이 자기 직무 관련해서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근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뇌물을 돌려준 거야. 그러면 뇌물죄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고 다만 이제 본인이 반성하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돌려줬다. 그러면 나중에 양형, 형을 정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지. 죄가 없어지진 않아. 어떤 사람이 담 넘어서 절도했다. 절도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혼자 노인이 혼자 살아. 근데 하면서도 마음에 캥겨. 그래서 절도해가지고 성공했다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놨다 이거야. 그렇다고 절도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도가 900인데 2,000짜리 당좌 수표를 받은 거야. 근데 그 당좌 수표가 나중에 부도 처리됐어요.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재수없는 금쟁이라고 그래요. 하필 왜 수표를 받았냐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수표 2천만 원짜리가 종이 쪼가리 되면서 처벌은 받잖아. 이거 현금을 받았어야지. 오늘의 교훈. 절대 중개사무소에 가서 어음 수표 받지 말아라. 그나마 법정보수만 받는다면, 법정보수 900만 받는다면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괜찮아. 근데 어음이나 당좌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권리금의 시설비의 교환계약인데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여기 지금 토지가 있거든요. 이 토지를 A가 소유하고 있고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을 C가 임대를 놨어요. 그리고 B가 임차를 했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여기다 시설을 하고 장사하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건 건물의 임차권, 그리고 영업시설, 그리고 영업권 등등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 사람 뭘 가지고 있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교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갑개공이 중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A의 땅과 B의 임차권, 시설, 영업권을 넘기면서 소유권 넘겨받는 교환계약을 중개했다고. 그러면 건물의 임차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임차권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소개했으면 요 놈은 중개야. 그런데 영업시설은 당구장 영업시설, 이런 학원 영업시설, 책걸상 이런 거 뭐 모니터 이런 거는 칠판 이런 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업시설과 영업권을
넘기는 걸 소개한 거. 여기는 중개 아니야. 아니죠. 근데 중개업자가 이쪽은 중개보수고 이쪽은 중개보수고 이쪽은 뭐야? 권리금, 알선, 보수잖아요. 이 돈을 통으로 받은 거야.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보수와 권리금 보수를 통으로 포괄적으로 1,000만 원 받은 경우는 이 1,000만 원에 얼마까지가 중개보수인지 얼마까지가 권리금 보수인지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중개보수고 권리금 보수가 800인지 100만 원만 중개보수고 900만 원이 권리금 보수인지 500만 원이 중개보수고 권리금 보수도 500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금품처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정도 나올 확률은 제가 한 20에서 3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확률이 20에서 30%면 좀 높은 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종료하고 어떻게 받아서 돈을 포괄적이란 말 나오잖아. 포괄적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셨나요?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다가